여러분 안녕하세요. 취업의 모든 것입니다. 유튜브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벌써 구독 많이 눌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뭐 영상 편집이라던가 뭐 재밌는 뭔가 효과음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일체하지 않고 그냥 강의 자료를 녹화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이렇게 구독 많이 눌러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취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들을 뚱구름 잡지 않는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올려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상황 면접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상황 면접을 간혹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 모든 상황 면접을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 다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안타까워서 이 영상을 이제 준비하게 됐고요. 상황 면접은 면접관이 어떤 생각을 할지도 모르는데 그 모든 상황을 내가 준비하고 간다라는 게 큰 의미는 없고요. 제가 이 강의에서 보여드리는 유형별로 정리를 해서 이런 1번 유형에서는 이렇게 답변을 해야겠구나 라고 유형별로 제가 무적의 필살기 답변까지 준비를 해드릴 테니까 유형을 잘 듣고 그에 맞게 답변을 하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상황 면접은 말 그대로 어떤 상황에 문제점을 주고 면접자한테 그 문제를 본인이 해결해봐라. 그러면 그 해결하는 과정을 우리가 평가하겠다라는 면접이에요. 그래서 과정 평가의 핵심적인 그 평가 내용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예전에는 상황 면접을 단순히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할래? 저런 상황에선 어떻게 할래? 라는 단순한 답변만이 줄을 이뤘는데요. 최근에 공기업이나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상황 면접은 이런 단순한 패턴도 있지만 물론 그것보다는 실제 직무와 연결되는, 그러니까 영업팀이라고 한다면 영업팀의 직무와 연결되는 실제 일어날 법한 상황을 주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래? 이런 류의 답변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하실 때는 제가 기본 유형을 3가지를 정리해 드리고 심화 유형 1가지를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 유형을 잘 정리해 두시고 여기에 살을 붙여서 심화 유형까지 사전에 정리를 좀 해 두셔야 됩니다. 준비해 두지 않으면요, 항상 이 상황 면접에 대한 답변은 2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갑작스런 딱 질문을 받으면 회사에 유리한 대답, 왜냐하면 잘 보이고 싶으니까, 혹은 착한 사람이 되려고. 왜냐하면 우리 지원자분들도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저 면접관이 내가 조금이라도 뭐 날카롭게 대답을 하면, 혹은 안 좋게 대답을 하면 내 인성과 조직 적합도를 나쁘게 볼지 몰라. 그러니까 착하게 보여야지 라고 해서 항상 이 2가지 패턴으로 답변을 하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제가 가이드를 하나씩 드릴게요. 첫 번째는 기본 유형입니다. 직업윤리, 부정행위와 관련된 상황을 주고 당신은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가장 많이 묻는 예가 상사 혹은 동료의 부정행위나 비리를 목격했을 때. 예를 들어 볼게요. 팀장이 입사하고 나서 일을 하다 보니까 팀장이 10억을 횡령하는 걸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이때 지원자분은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하시겠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2가지입니다. 항상 우리 지원자분들이 면접장에선 2가지로밖에 얘기를 안 해요. 첫 번째가 설득해 보겠다.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설득하겠다. 그러면 면접관은 뭐라고 합니까? 본인이 설득이 되겠어요? 10억을 횡령한 사람인데 본인한테 5억 주겠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2번째 답변은 설득이 아니라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나서 얘기해보고, 그리고 나서 얘기가 안 되면 내부 기관이나 외부 기관에 신고하겠다라는 유형의 답변인 거예요. 그러면
신고하겠다라고 하면 면접관은 뭐라고 합니까? 너무 융통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같이 일하는 사람을, 내가 모시는 팀장을 신고할 수가 있죠? 그리고 본인이 체크한 사실관계가 틀리면 어떡합니까? 라는 식의 공격적인 질문을 합니다. 결론은 뭐예요? 어떤 답변을 해도 계속 공격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공격적인 질문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답변은 직업윤리, 그러니까 부정행위와 관련된 질문은 일단 타협이라는 게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부정행위를 눈 감아준다, 조직에서. 이거는 타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 과정에서 면접관의 이런 공격적인 질문이 오니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가, 이제 논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답변은 이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장기적 관점을 고려하면 우리 조직, 팀장, 저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신고하는 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지금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논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부정행위와 관련된 건 사실관계를 어떻게든 확인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결국 내부기관에 신고한다라는 컨셉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한테 이익이 된다. 두 번째, 회사 내부 생활에서 관련된 어떤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상황을 줍니다. 예를 들어 보면 직장 회식과 개인적인 약속이 겹쳤는데 뭐 참석하실래요? 퇴근 전에, 내가 7시에 약속이 있는데 퇴근 전에 팀장이 갑자기 업무 지시하면서 오늘 밤까지 무조건 이 자료를 좀 해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팀장 의견에 팀원 전원이 반대하는데 본인 어떻게 하실래요? 라고 묻는 거예요. 이 질문을 면접장에서 하면 거의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직장에 거의 무조건 참석해야 된다라는 류의 답변, 그리고 팀장은 경험과 경력이 많으니 팀장의 업무 지시에 무조건 따라야 된다, 주말도 뭐 출근해야 된다, 다 이런 류의 답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또 공격적인 질문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이겁니다. 필살기. 회사와 개인 사유의 중요도를 먼저 비교하시는 거예요. 앞선 예에서 무조건 직장, 무조건 팀장이 아니라 직장과 내 개인적인 약속의 중요도를 비교하시는 거예요. 직장 회식이 연말에 1년에 한 번 있는 회식이고, 만약 내 개인적인 약속이 우리 친구들과 그냥 친목도모 모임이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직장 회식을 참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반대의 상황의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내 개인적인 약속이 은사님을 뵙게 되는 중요한 약속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리고 직장 회식은 단순한 그 동기들끼리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미리 사전에 얘기를 구하고 내 개인적인 약속을 참석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두 번째 예에서도 무조건 팀장의 업무를 따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녁 7시에 한 약속이 뭐였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뭐 은사님과의 약속이었다, 아니다 라는 거를 경중을 두고, 그리고 나서 아마 그렇게 중요한 얘기였으면 팀장한테 미리 얘기를 했을 거다, 설사 내가 미리 얘기를 못했다고 한다면 팀장한테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한테 업무 지시를 하셨는데 이 업무가 혹시 급한 건인지, 혹은 갔다 와서 내일 아침까지 해서 드리면 안 되는 건지 그렇게 질문을 해서 풀어가겠다라는 식의 답변이 가장 베스트인 거죠. 그래서 중요도를 비교하셔야 되고, 또 역지사지는 제가 왜 적어놨냐면 회사와 개인 사유의 중요도를 비교하면서 동시에 팀장이나 뭐 상사나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상황을 두고 그 상황을 염두에 둔 답변을 함께 구성을 하시라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니까 외부 고객과의 관련된 어떤 상황을 줄 때
당신은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객사의 요구가 내가 생각하더라도 합당해요. 근데 회사 내규랑 상충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고객의 컴플레인을 가정한 대처를 묻는 거. 예를 들면 고객이 뭐 술에 취해서 들어왔을 때 본인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라고 묻는 거죠. 자, 이 질문은 거의 대부분 다 회사 내규를 따르겠다고 합니다. 열의 8, 9은 회사 내규를 따르겠다고 해요. 근데 열의 8, 9은 다 내규를 따르겠다고만 대답해요.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건 그런 방식이 아니고 회사 내규를 지키면 50점짜리도 50점짜리 답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객의 요구가 합당하다고 면접관이 질문을 했잖아요. 그리고 술에 취해서 예를 들어서 들어왔는데 내 내규만 고집하면 그건 공무원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신뢰관계라는 게 항상 존재를 하거든요. 조직생활에서는. 나만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답변은 예를 들면 회사 내규는 저 하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조직원 모두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규를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이지 않는 고객과의 관계, 신뢰관계도 있을 건데 내가 생각해도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고객의 요구를 내규만 고집하고 들어주지 않는 건 올바른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규는 따르되 내규 외에 고객에게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없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만약 그 내규가 정말 내가 생각할 때 잘못됐고 개정돼야 됐다라고 생각한다면 규정 담당자나 혹은 상사한테 건의를 해서 우리 회사의 규정이 조금 더 올바른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고까지 하는 걸 제가 추천드리는 겁니다. 정리하면 원칙을 지키되 고객 중심 마인드가 항상 핵심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직업윤리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회사 내부에서 그리고 회사 외부의 고객과의 관련된 케이스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는 신입사원이다 하더라도 혹은 뭐 경력사원은 물론이고 신입사원이라 하더라도 공기업과 그리고 대기업에서는 이렇게 심화 유형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기본적인 저런 3가지 패턴에다가 지원자가 지원한 직무를 연결해서 이거죠. 실제 이 직무에서 일어날 법한 이야기, 상황을 주고 이때 본인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라는 걸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지원자는 그 환경안전 쪽에서 안전 담당이었어요. 그런데 사업장 안전 담당인데 협력사 실수로 폐수가 누출돼 있습니다. 인근 시설물 피해는 이 정도 되고요. 이때 책임자로서 어떻게 처리할지 한번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물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지원자는 본인이 환경안전 분야에서도 본인이 시설물 쪽만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환경안전도 뭐 여러 가지 분야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본인이 시설물만 관리하는 쪽이기 때문에 이쪽에만 포커스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시설물 피해가 요 정도 되니까 이런 프로세스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답변을 한 거죠. 근데 그 답변을 들었을 때 면접관들 표정이 다 썩 좋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이 지원자가 물론 대리급이긴 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보고 싶어 하는 건 당신이 맡은 시설물 관련된 피해를 어떤 프로세스로 처리할 건지는 물론이고 최종적으로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직무의 인사이트까지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인재인 거지 내가 맡은 업무가 A니까 A만 설명하겠다라고 하는 건 그냥 내가 맡은 것만 하겠다라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 예에서는 일단 내가 시설물 쪽을 맡았으니 시설물 쪽의 프로세스는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정리는 정리대로 해주시되
보세요. 협력사도 어떻게 앞으로 관리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겠다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폐수가 누출이 되었으면 지금 당장 인근의 주민들은 모른다 하더라도 그 주민들한테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누출이 됐으니 그걸 관리하고 알려줘야 될 상황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정도에 따라서는 언론이나 혹은 우리 관할 맞는 담당 관공서에다가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폭넓게 최소한 이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맡은 업무 프로세스뿐만이 아니라 폭넓은 시야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면접관한테 반드시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수한 지원자라고 저희는 판단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오늘은 상황 면접에 대해서는 기본 유형 3가지, 직업윤리, 그러니까 부정행위에 관련된 거, 그다음 회사 안에서 관련된 거, 회사 밖에 고객 등과 관련된 부분 제가 정리해 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기본적인 상황을 내 직무와 연결될 때는 어떻게 답변하는 것까지 다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긴 영상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